90년TV 한나입니다. 오랜만에 역사가 아닌 또 다양한 다른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90년대 드라마 베스트 5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의상도 약간 좀 90년대 감성으로 최대한 집에서 찾아 입어봤고요. 찌청, 그리고 링기거리, 약간 앞머리도 좀 띄웠고요. 자, 바로 90년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격동의 90년대를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나 이 드라마 아는데 이렇게 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제 기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왜 1위야 라고 반발해도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제 기준. 그리고 이제 시청률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앙케이트 결과 나온 거니까요. 그냥 믿으세요. 네. 자, 어쨌든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90년대에는 우리의 낙이 뭐였습니까? 드라마 보는 거. 만화책 빌려보는 거. 비디오집에서 비디오 빌려보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 발달을 안 해가지고 막 유니텔 천리안 시대여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의 낙은 드라마, 영화, 뭐 비디오 보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시청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요즘 시청률 50% 나온 드라마 진짜 드뭅니다. 요즘에 또 다시 보기 하고 지상파 본방사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5%, 10% 뭐 이래도 그냥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50% 넘었어요. 다 봤어 거의 다 보고 못 본 사람은 재방송 볼 정도로 진짜 드라마 시청률 높았던 90년대 추억의 드라마 이야기로 슝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위는 뭘까요? 1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최민수 이렇게 하면 날 여자를 만들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와, 진짜 엄청난 유행어도 있고 박상원, 최민수, 고현정. 저 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진짜 제 드라마 1위입니다. 1위. SBS라는 새로운 채널이 나타납니다. SBS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바로 SBS의 역대 최고의 드라마죠. 이게 SBS 광복 50주년 특별기획으로 진짜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아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요. 이전에는요, 드라마에서 뭔가 막 이런 70년대, 80년대 막 유신 정권을 비판을 한다던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명한다던가 그런 드라마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이제 이게 나온 게 95년 작품인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드라마로 재조명하고 그때 당시 삼천교육대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진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근현대사를 배웠고 뭔가 그 근현대사에 대한 그런 막 감동,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느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모래시계. 와, 진짜 최고죠. 대작이죠. 전 이거를 이기는 드라마가 요즘에 있나 싶을 정도로. 자, 모래시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래시계는 아까도 말했지만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런 격동의 시대를 다뤘습니다. 바로 이제 유신 정권이 이제 마무리되는 12.6 사건부터 해가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삼천교육대, 뭐 YH 사건 등등등 이런 것들 바닥에 깔고 그것을 대본에 녹여가지고 이 세 주인공들이 격동의 세월을 지냈고 막 삼각관계와 함께 뭐 이런 이야기들 러브 스토리도 있고 그런 드라마였죠. 고현정이 되게 잘 사는 그런 회장 딸로 나오고 박상원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인가? 아무튼 검사가 되고 최민수는 깡패로 아주 그냥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봤던 기억나는 게 저는 이거 진짜 재방송도 꼭 챙겨보고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둘이 삼각관계 시작되는 거. 원래는 박상원의 친구였어요, 고현정이. 고현정이 예뻤죠. 근데 고현정을 한눈에 이제 최민수가 반하고 고현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해요. 고현정 아버지가 최민수한테 자꾸 태클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고 그러고 고현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미안하단 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명대사 나오죠. 널 위해서였어. 널 가지기 위해서였어. 이렇게 하면 널 내 여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난 너 내 여자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민수 오빠 너무 멋있어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최민수의 리지 시절 아닌가. 너무 담백해. 지금은 왜 이렇게 좀 늦게 와죠 최민수. 어쨌든 진짜 정말 최고의 멋있는. 그리고 이때 최민수 씨의 최고의 유행어는 죽기 전에 친구 앞에서 나 좀 놀고 있니.
진짜 약간 떨림이 느껴지면서 나 지금 놀고 있니? 아 진짜 그때 최민수 죽을 때 이제 눈물이 막 저희는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은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게 가족의 의리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 끝나고 오시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녁을 10시에 먹었습니다. 10시 드라마거든요. 10시에 모래시계 보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저희 집 의리였고, 뭐 이제 그 집에 늦게 온다던가, 오빠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밥을 같이 못 먹는다던가, 그러면 이제 아빠가 숟가락 던지고 막 화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먹으면서 모래시계 봤던 기억이 나요. 막 감동적인 장면 울면서 보면서 밥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모래시계가 시청률이요, 여러분. 50.8%.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봤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퇴근하고 모래시계 보기 위해서 귀가를 했다는 귀가시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유행어였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 이제 캐스팅 비화가 있는데 최민수 씨가 원래 주인공이 아니었대요. 그 전에 여명의 눈동자 기억하세요? 저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명의 눈동자가 너무 히트를 쳤기 때문에 SBS에서 돈을 들여서 이제 최재성과 박상원을 또 쓰려고 했었는데, 그때 최재성 씨가 건강도 좋지 않았고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민수 씨가 하게 됐대요. 다행이 아닌가. 저는 최민수 씨가 했기 때문에 모래시계가 나 지금 놀고 있니? 최민수 씨 아니었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 깡패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최지성 씨는 여명의 눈동자에서 뱀 잡아먹고 거기서 이제 끝났어야 됐고, 최지성 씨가 너무 비슷한 캐릭터라고 또 안 했대요. 근데 이 최민수 씨의 삼천교육대 그 열받았던 그 장면 저 아직도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유명해진 장소가 있었죠. 여기서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 장면 나나나 이러면서 이 고현정 씨가 위로 확 지나가는데 이 장면 진짜 멋있어요. 정동직역이요. 이제 찾는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없어서 거의 폐역의 위기까지 왔다가 모래시계 때문에 정동직역이 완전 인기를 얻는 관광 명소가 됩니다. 저 소나무. 여기서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경찰한테 잡히죠. 그래서 그런 장면 하나가 기억이 나고 최고의 저도 그래서 그때 고3 때인가 이제 그때 무슨 정동진역을 친구들과 무박 2일 여행을 갔던 20살 되는 기념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정동진역. 추억의 정동진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 화제의 드라마 이 모래시계는요, 폭력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 1위가 뭐 깡패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폭력적이라서 방송심의위원회의 주의 경고를 받았던 드라마기도 했고요. 정말 이런 7, 80년대로 완벽하게 연출했다. 그래서 김종학 그 감독의 연출력까지 정말 최고의 드라마다, 명드라마다 라고 사람들이 극찬을 받았던 드라마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특히 5.18을 다뤘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감동 포인트가 있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 일기장에 모래시계가 그냥 가득했어요. 이걸 빼먹었네. 우리 제희를 빼먹었어. 죄송해요. 제희를 빼먹었잖아. 이정재가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이정재 어떻게 보면 출연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정재가 제희가 고현정의 보디가드로 나오는데 고현정 때문에 나 눈물 날 것 같아. 맞아 죽잖아요. 나 그때 진짜 얼마나 펑펑 울면서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면서 이정재 죽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이정재가 거기서 검도를 배우거든요. 검도 열풍이 불 정도로 여자들이 진짜 이정재 때문에 진짜 정재 오빠 죽일 것까지는 없었잖아. 진짜 눈물 그때 진짜 생각이 정말 나네요. 어쨌든 이정재 출연작으로 이정재의 인기를 얻게 했던 또 드라마였기도 합니다. 길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팩트가 컸어요. 자, 이랬던 모래시계 여러분들 다 모두 보셨죠? 자, 모래시계가 제 마음속 1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거. 역시 마지막 승부죠.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농고붐을 일으켰던 스포츠 드라마, 건강한 스포츠 드라마면서도 스포츠를 다뤘던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가장 뜬 드라마가 마지막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는요, 진짜 이 넷이서 원래 절친이었었는데 갈라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스토리를 얘기를 한다면 손지창이 배신을 때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세 명이 손지창 어딨어?
원래는 그 손지창하고 얘랑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게, 제가 자료 화면이 없네요. 걔가 죽어서 그래. 박철이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손지창이 되게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손지창이랑 같이 셋이서 친해가지고 박철이랑 원래 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손지창이 배신을 때립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명성대에서 어머니를 치료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배신을 때리는데, 장동건은 그것도 모르고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배신자 막, 그리고 거기다 박철까지 교통사고 당하고 이러는 바람에 완전 박철템에 빠쳐서 심은하한테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제 개인 지도를 받고, 이미 드라마상에서 담배 피고 뭔가 대학생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재수를 해서 이를 갈고 명성대에 거의 이제 라이벌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복수하고 좌절하고 막 이랬던 스포츠 드라마인데요. 와, 근데 저기 보면은 당시 F4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기남 4명, 이 가운데 있는 박형준님 기억하세요? 박형준 여기서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재밌는 캐릭터로 나왔었고, 이종원도 여기서 떠가지고 그 의자 딸깍 리복, 그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많이 막 따라하고 막 다 그래가지고 다 무릎 까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농구 드라마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자, 뭐 심은경, 뭐 아무래도 뭐 이상아, 그리고 다슬이. 심은하의 첫 주인공으로 이때 당시 심은하랑 장동건이 완전 신드롬을 일으켰죠. 우리 동건이 오빠가 완전 뜨게 됐던. 근데 저는 손지창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이때도 별로 안 좋아했고, 손지창 잘생긴 거 전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유하게 생긴 건가? 이 고글도 사실 막 물안경 같은 고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저는 완전 장동건빠. 이때 심은하 인기 장난 아니었죠. 근데 사실 이상아 씨도 예뻤거든요. 근데 이때 원래 이상아 씨가 심은하 역할이었는데, 이 이상아 씨가 연기했던 미주 역할이 갑자기 비는 바람에 아무리 이제 캐스팅이 안 돼서 미주 역할 쾌활한 연기를 이상아 씨가 그냥 하기로 하고 심은하가 캐스팅이 된 거라고 합니다. 원래 심은하 역할은 이상하였던 거라고 합니다. 이상아 씨는요, 최근 근황을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성형외과 매니저로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전생의 원수들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는데, 와, 피부 봐. 여전히 별로 안 늙었어요. 여전히 예쁘십니다. 그래서 이상아 씨도 이제 그때 당시 책받침 요정으로 엄청 인기가 많았었죠. 뭐 그때 당시 이런 포스터들, 와, 이 장동건의 막 복수의 눈빛. 연기는 잘 못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연기는 딱히 잘하지 못했었지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승부 인기로 이제 심은하가 쇼포로 신은경과 함께 어떻게 패션 어떻게 이 느낌 알아. 이 목도리, 네, 이 저 빵모자, 왠지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저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자를 쓰고 머리는 요만큼 남기는. 와, 그러고 막 국가대표까지 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신문아 씨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뭐가 예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 사진을 찾다 보니까 레전드네요. 제가 찾아본 자료 화면 중에 신문아 씨의 최고의 레전드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화장을 안 하는데도 청순함. 남자들이 이런 청순한 모습. 항상 신문아 씨는 올백 머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유의 그 잔머리. 그래서 이 청순미인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성형미인들한테 느낄 수 없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알겠다. 신문화가 왜 레전드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어쨌든 2위는 마지막 승부고요. 많은 남자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 마지막 승부가 너무 붐이 일어서 우리 오빠가 맨날 농구를 해가지고 오빠 친구들 오면 진짜 발 디든 곳마다 진짜 발냄새가, 농구화의 그 발냄새 장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고, 맨날 라면 끓여. 맨날 그래서 라면 갖다 바쳤던 기억이 나고, 슬램덩크의 인기와 마지막 승부. 거기다가 이어서 연고대의 그런 농구 붐으로, 그때 연세대 그 농구, 그 오빠, 우지원 오빠, 막 석주일 오빠, 서장훈, 최고였죠. 그래서 최고의 농구붐을 가져왔던 1994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자, 그럼 3위로 스피드하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3위는 저는 이 드라마는 조금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보셨는데, 자, 3위는요 바로 서울의 달입니다. 서울의 달도 아마 MBC 드라마였을 거야. 마지막 승부도 MBC였고, MBC가 좀 대작이 많았었어요. 서울의 달은 이때 당시 사실 최민식 씨가 꾸숑, 야망의 세월인가 꾸숑으로 약간 깡패 역할, 그런 역할을 했었고, 한석규는 항상 바른생활 이미지를 했었고, 최시라는 좀 예쁘고 도시 여자 역할만 했었는데, 이들이 원래 했던 배역을 싹 다 180도 바꿨던
최민식은 춘식인가 춘배인가 춘섭이 이게 뭐요? 말하면서 되게 좀 순박한 고향 친구고, 이 고향 친구인 춘섭이를 얘가 홍식이가 뒤통수를 때리죠. 사기를 치죠. 이 한석규가 제비족으로 나와요. 그리고 채시라도 달동네에 살면서도 뭔가 야망을 키우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로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연기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 이 홍식과 춘섭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 그 한석규 씨가 항상 가죽 자켓을 입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한석규 씨의 이러한 그런 깡패 그런 제비 연기가 나중에 영화 넘버3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한석규 씨의 그 제비 말투 기억이 나네요. 달동네에서 삶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그렸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혼란스러운 시기,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많이 사기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아픔, 요런 것들을 달동네에서의 신분 상승, 그런 걸 잘 그렸던 좀 작품성도 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은 40% 정도가 남았고요. 수작으로 뽑는 서울의 달. 서울 이곳은이라는 그런 OST가 생각나네요. 나 이제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음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끝까지 막 다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정말 유명한 배우들의 진짜 홍진이가 아마 꽃뱀으로 나왔을 것이고, 김원희 씨도 나왔었고요. 백윤식 씨도 원래 순둥순둥한 전원일기 이미지여서 백윤식도 최고의 이제 제비로, 이 아저씨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이분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되게 좀 감초들의 연기도 볼만했었던 서울의 달. 원래는요, 캐스팅 비화를 얘기하자면, 원래는 유인촌 씨와 그때 당시 인기가 많았던 유인촌 씨와 김영철 씨가, 유인촌 씨가 이제 제비족이었던 홍식 역할, 그리고 김영철 씨가 이런 순진한 춘섭이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캐스팅이 둘 다 안 돼서, 그래서 원래는 순박순박한 것에 이제 한석규가 하는 거였고, 그런 원래 꾸숑 이미지를 갖고 있는 최민식 씨가 깡패였는데, 김은경 작가가 마음에 들지 않은 배우들인데 역할도 좀 엉뚱하게 맡기면 드라마 망가진다고 그냥 최민식 씨를 한번 순박하게 가보자.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더 대박이 났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 배우들의 그 연기가 장난 아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저는 막 되게 즐겨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나이는 어렸고 잘생긴 오빠가 한 명이 더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전반적인 구수한 느낌이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즐겨봤던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엄마 아빠 볼 때 밥 먹을 때 억지로 봤었는데, 저는 김민종 씨 나오는 드라마 나오는데 그때 당시 다른 드라마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드라마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석규 씨가 좀 불쌍하게 죽었던 기억이 나요. 꽃뱀을 이렇게 내치고 채시라와의 사랑에 눈뜨고 한석규 씨가 불쌍하게 죽였던, 그때 당시는 드라마에서 참 주인공을 많이 죽였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로 스피드하게 넘어가죠. 서울의 달은 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와, 네 번째 드라마는요, 이제 서울의 달은 이제 시청률 때문에 넣은 것이고, 네 번째는 저의 최애 드라마. 만약에 다시 여름 남양 특집으로 다시 상영한다면 추억을 곱씹으면서 보고 싶은 드라마, 바로 내 영혼이 아파오네. 다 생각나. 뭐 슬픔은 고독을, 막 음악도 약간 되게 슬프고, 여기서 이거 막 약간 CG 연기와 아까 그 귀신이 이제 낙태를 그린 거였잖아요. 그 M이 막 이렇게 막 이런 목소리 나왔던 것도 기억나고, 뱃속 꿈틀꿈틀. 이 남양 특집 드라마 M은요, 사회를 고발했던 낙태 문제를 이렇게 드라마에다 녹여냈던 정말 사회적 반향과 화제를 가져왔던 정말 획기적인 드라마였습니다. 1994년에 낙태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도 되게 획기적이었고요. 이것도 MBC 드라마인데 여기서 심은하 씨가 엄청난 파무파타로 나와요. 막 눈빛 변한 다음에 남자랑 계속 키스하고 꼬셔가지고 막 키스하고 죽이고, 그래서 되게 심은하 씨가 원래 되게 청순 미녀였는데 좀 파무파탈 이미지로 다양한 연기 도전을 하면서 또 당대 최고의 여배우의 입지를 굳히게 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M은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방사수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이제 학창시절에서 신문화가 또 여전히 청순하게 나옵니다. 아, 이 헤어스타일도 유행이었죠? 앞머리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문화가 이제 귀신의 빙의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눈이 샥 변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남자들을 꼬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문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복수를 합니다. 박마리였어요. 이름이 박마리.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맨날 변하고, 이 신문화의 이 립스틱 색깔도 되게 유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약간 신문화가 섹시한 누디 립을 이제 발랐었습니다. 이 립스틱 선전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화 씨가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그때 당시 똑같이 단발로 잘랐던 기억이 나네요. 이 칼단발. 너무 예뻐서 이때부터는 신문화가 이쁘다는 걸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M. 이 M에 보면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회 고발적인 느낌이 나오는 게 이 M에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M. 남녀 특집들이 뭐 M. 드라마 이름도 M이라고 하는 것도 좀 되게 좀 특이했어요. 여기 에필로그에 신부의 대사가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좀 느끼고 특히 청소년들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 곳곳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태아가 햇빛도 보기 전에 차디찬 수술 도구에 의해 부서지고 찢겨진 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무덤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죽음을 슬퍼해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체를 아무런 가책 없이 사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낙태는 정말 남녀 모두 둘 다 조심해야겠죠.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행동에 대해서는 뭐 그래 솔직히 막 불 끄는 청춘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건 인정하는데 최대한 피임을 하고 남자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낙태 정말 아이가 그 수술 도구가 들어갈 때 뱃속에서 태아가 도망간다고 하죠. 도망가는데 빨려 들어가거나 태아가 좀 컸을 경우에는 절단을 해가지고 흡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낙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즐거움은 잠시, 고통은 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낙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그 낙태당했던 태아들이 분노를 가지고 M으로 빙의해가지고 눈 색깔 변하면서 이렇게 그런 남양 특집 드라마였죠. M. 신문아 씨랑 이창훈 씨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창훈 씨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왜 이창훈이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착하게 생겨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신문화 예쁘다. 어쨌든 이렇게 이창훈 씨가 마지막에도 신문화를 버리지 않고 이창훈 씨 눈 색깔 변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 이제 이 M을 네 번째 제 베스트 5 중에 네 번째 드라마로 꼽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요. 이 작품 왜 안 나오나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은요. 역시 마지막은 이거죠. 힌트. 그대여 난 오늘도 너를 한수. 이때 진짜 민종 오빠 너무 멋있었는데 진짜 이때 김민종 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홍콩 배우 같은 외모에 김민종 진짜 멋있었죠. 나중에 여러 각도에서 담배 피워대고 담배 피우는 거 진짜 멋있었어요. 이때 많은 학생들의 흡연을 조장하지 않았나. 약간 제임스 딘 느낌도 나고 홍콩 배우 느낌이 났던 바로 머나먼 나라입니다. 머나먼 나라의 앨범 이 OST도 김민종 씨가 불렀었고요. 김민종 씨를 최고의 배우와 또 가수로 만들어진 머나먼 나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한 분위기였죠. 약간 홍콩 느와르의 느낌도 이 드라마에서 나지 않나. KBS 미니 시리즈, KBS에서 이제 5위를 장식을 하네요. 이제 달동네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건 서울의 달과 비슷하지만 한 남자의 정말 순애보. 그때 당시의 감성이 있죠. 한 여자를 위해서 계속 맞고 불구가 되고 그 뒤에서도 계속 김희선 도와주고 김희선은 계속 일 저지르고 다 일 처리는 한수가 하고 김희선의 그놈의 테이프 때문에 계속 맞고 정말 마지막에 좀 짜증났어요. 운하가 전 좀 얄미웠을 정도로 맨날 이렇게 힘든 것만 한수시키고 아주 그냥 기승전 운하요. 맨날 운하 생각만 하고 안지나 선하 운하 생각. 이게 이제 스토리가 뭐였었냐면 제가 기억을 하는 바로는 김민종이 아버지가 이제 그 도둑이었어요. 아버지가 대도였습니다. 그래서 김민종이 또 이제 뭔가 훔치다가 이제 학교에서 잘려요. 학교에서 잘리고
고등학생인데 이제 학교 물건을 팔아먹어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이제 김민종도 약간 깡패처럼 활동을 하다가 의미 없는 생활하고 막 친구 뒷조사하는 중에 처음으로 이제 우나랑 만날 때 이 희대의 명장면, 이렇게 거울 비추는 장면. 김희선이 눈부셔. 너무 예쁘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첫눈에 반하게 되죠. 한수가. 이제 김민종이 완전 반하게 되고, 이제 원래 김희선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김희선을 좋아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이제 맘 잡고, 김민종이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깡패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희선은 집안이 이제 망하게 돼요. 완전 사업 실패로 망하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 홀어머니랑 이 산동네로 김희선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수가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되죠. 근데 김희선이 근데 꿈이 연예인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술집 접대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을 하고 싶었는데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에로 영화였던 거야. 그래서 그 에로 영화 그 비디오를 가지고 그 아마 연예인 기획사 그 사장이 계속 끊임없이 그걸 핑계대고 막 계속 괴롭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놈의 비디오 찾느라고 한수가 엄청 개고생을 하죠. 그것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절고, 그때 근데 그 김민종의 다리가 저는 것조차 멋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역시 김영철 씨는 이런 식의 이제 한수 아버지로 나오고, 이 김민종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막 맨날 이렇게 성냥으로 이렇게 탁 담배 피웠던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흡연 장면이 나와도 됐었나 봐요. 이 드라마나 생각하면은 김민종 담배 피는 것밖에 기억 안 나. 담배로 엄청 멋있게 펴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흡연 문화를 앞장서지 않았나, 김민종 씨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운하 때문에 결국에는 죽죠. 이거 너무 짜증나는 장면이었어. 김희선이 이쁘긴 하지만 민종 오빠 진짜 죽을 것까지는 없었는데, 진짜 나는 보면서 한수의 진짜 인생을 진짜 김희선이 진짜 그 뭐랄까, 난 되게 욕하면서 봤거든. 김희선 때문에 진짜 죽을 것까지 울면서 막 김희선 되게 미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진짜 김민종이 결국에는 최후에는 죽습니다. 이때는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다 죽여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던 머나먼 나라, 정말 최고의 드라마가 또 아닌가. 전반적인 우울한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종이 진짜 인기가 많아지는데, 안타깝게도 김민종 씨는 영화운이 없어요. 정말 뜬 영화가 없는 것 같아. 그 영화도 맨날 멋있는 영화 찍든지 약간 웃긴 영화 찍고 나비 정도가 좀 뜨지 않았나. 그래서 김민종이 참 지지리도 영화운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장동건 씨랑 찍었던 영화에서 좀 멋있게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안타까웠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베스트 5, 머나먼 나라까지 베스트 5를 꼽아봤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베스트 5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베스트 5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베스트 1인가요? 저는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아까도 1위라고 얘기했던 모래시계가 제 인생의 정말 최애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명작 아닌가 싶었고, 노래도 멋있었고, 그때 당시 제가 모래시계와 여명의 눈동자를 보고 그 받았던 임팩트, 그러니까 그 학창시절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가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부터 역사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에 눈뜨고 관련된 책도 읽고 공부하게 되면서 저도 역사 교육과를 가게 되고 지금도 역사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베스트 5를 꼽은 거 말고도 생각나는 드라마는 그때 당시가 이제 김민종, 김희선이 완전 떴거든요. 그래서 막 김민종 미스터 큐에도 또 김희선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었고, 프로포즈, 알고 있니 우정이란 이름 아닌가? 어쨌든 프로포즈에 류시원 씨랑 이제 김희선 나오고, 원빈이 연기는 너무 못했지만 원빈이 걔랑같이 나와가지고 얼굴로 다 연기했던 원빈도 기억이 나고, 프로포즈에서 김희선 씨가 너무 예뻤었던 김희선 씨 패션이 되게 유행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온가족이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순재 씨랑 비슷한 가부장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이 약간 빙의해서 이순재 말투 막 따라하고 했던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네 가족의 사랑의 먹일래가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최애 드라마, 90년대 추억의 드라마,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 이게 왜 빠졌어요 하는 거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90년대 히트쳤던 최고의 드라마 5개 베스트 5를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90년대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주세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